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주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합의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 혁신의 틀에 있어서 그리고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축은 아마도 규제 샌드박스와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서 사실은 수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해관계자의 그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사실은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언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규제 혁신 5법을 통해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 이를테면 실증 특례에서 일부 안정성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그런 트랙들을 좀 연결하는 부분에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 허가가 한 번 갱신을 통해서 4년의 종료가 됐을 때 법령 재개정 시까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샌드박스의 제도들이 잘 구축이 돼가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샌드박스에서 원격 의료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분야의 것들은 사실은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4차 회의에서의 해코톤 제도라든가 기재부의 한걸음 모델 같은 것들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해코톤 제도에 2차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참여 사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는, 그리고 이해관계 대립이 있었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거쳤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참여 주체들이 그 스터디하는 시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갖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제 현장에 가서 1박 2일 해코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실은 이게 정말 규제 혁신에 있어서 좋은 제도로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참여를 했을 때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이해관계 주체가 민간에 있다기보다는 정부 주체가 대립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 도출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실제 결과 도출도 굉장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또 그에 대한 이 절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의 순서는 신산업 규제 갈등과 합의 조정 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국내 이제 규제 갈등 사례로서 공유 경제 사례를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기구 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현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입법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 제언의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샌드박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 실증 특례에서 반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업계 내에서의 사실은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증 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신산업 주체가 출연하게 되는 플러스라든가 우버라든가 타다와 같은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갈등에 대처를 할 때 사실은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시아권에서 디디 추싱이라든가 그랩택시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신산업 분야에서 보면 그 각 산업의 성숙도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느냐 등등 해서 각 산업별로 이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적법한 절차로서 그리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현행법을 보면 이 공공기관 갈등 예방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이제 국무조정실 소관의 법령이 있지만 사실 갈등 관리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제 신산업 분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마련한 해커톤이라든가 한걸음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법률상의 근거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갈등조정위원회는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이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이강호 박사님께서는 기술 규제를 중심으로 갈등 사례를 살펴주셨는데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간 그리고 첨예하게 논의됐던 것은 차량 공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우버 서비스가 처음에 출연을 했을 때 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이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실은 우버 X 서비스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급 택시를 제공을 했던 우버 블랙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택시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수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한 서비스가 이 카풀 서비스로서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출퇴근 시간에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통해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문제는 과연 출퇴근 시간이 언제까지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플러스가 자체적인 연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인력이 꽤 된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를 통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사실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택시업계에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무료 서비스화 되면서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실은 해커톤을 제안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이슈가 상정이 됐지만은 택시업계가 해커톤 불참을 선언을 하면서 협의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타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논의가 되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정부하고 여당이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을 시키면서 그 임시적인 조치로서 사실은 대타협의 그런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생 방안은 사실은 그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타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라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굉장히 혼선을 겪는 상황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 우버 서비스 불법성이 논란이 됐을 때 정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포상금 제도까지 하면서 단속을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해커톤을 제안한다든가 그런 타협의 그 의도를 비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일정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관계 주체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의 대표로서 사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오게 됐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입법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운송 사업자를 인허가 제도로서 이제 신설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버의 판결과 이 타다의 판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우버 사업자 자체가 이 여객 자동차법 34조에 해당되는 유상 운송 행위에 됐다라고 하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버 운전자 자체도 그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사실은 이 34조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타다의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성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해당 타다의 서비스가
이 초단기 렌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드라이버 운전자 자체도 사실은 타다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알선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가장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 운송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34조 1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규정에 의해서 타다가 서비스를 접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사업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송 사업, 가맹 사업, 그리고 중개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인허가를 조항을 도입을 했고요.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택시 업계와의 그런 조율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면서도 일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택시 면허 수의 조절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면허 수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이 시장 안정 기여금 문제인데요. 이 신규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장 안정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부과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한테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를 실제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비즈니스 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유 숙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법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고, 이따 뒤에서 이제 조상구 대표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해주실 것 같은데, 실제 규제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기존 법에 법 개정을 추진을 할 때는 결국에 이해관계를 어떤 조정하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회가 대화를 시작해서 정부하고 여당이 임시적으로 조직한 이런 회의체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과연 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례로 이제 4차 위의 해커톤 제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고 1박 2일 동안에 이제 끝장 토론을 하는 방식을 해커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합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이행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 구성원에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이제 의제 리더를 두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를 두면서 이제 해커톤 초기 당시에는 이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중재 전문가로서 사실은 퍼실리테이터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시작을 해서 총 10차례에 거쳐서 해커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해커톤의 취지는 사실은 이해관계 조정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포함되어 있는 안건들을 보면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라든가 드론 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 주체가 사실은 명료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실제 논의되는 것을 봐도 이게 신산업 분야의 어떤 규제 개선과 관련된 그냥 주제들을 다루는 토론회의 성격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어떤 근간과 그런 논의 대상이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측면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해커톤 역시 사실은 4차 위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 이제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해커톤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별로 한계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토의 주제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총 25건을 분석을 했을 때 한 12건 정도는 명료한 이해관계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해커톤은 전원 합의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정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를 따르는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그 제재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없는데, 만장일치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를 되게 심도 있게 그 합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추진력에 있어서도 법률상 사실은 이 전담부처가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비춰지고요. 또 토론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지적들이 이게 대표성을 갖느냐, 이 참여자들이 내가 아는 대표자가 있는데 왜 참석을 못 시켜주느냐라는 부분들, 그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널들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사전적인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020년 6월에 이 기재부에서 이제 한 걸음 모델을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이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제약 요인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 한 걸음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해커톤 모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뭐 끝장 토론 방식이 아니라 심층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 한 걸음 모델을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모델 역시도 사실은 지금 현재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해당 그 제도를 운영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어떤 조직 규범에 해당되는 규정에서 해당 조직의 어떤 기능으로서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 방안 수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걸음 모델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상생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가 보조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해커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기획재정부와 이제 수탁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모델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고 기존의 법안에서 찾고자 했더니 사실은 법률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법이 없다라고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안에 이제 수정하는 형태로 안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에서 뭐 근거 입법을 두고 한 걸음 모델에 대한 이제 계획적 고시를 통해 가지고 운영 규정들을 마련을 하거나 또 이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이 절차적인 내용들을 담는 형태의 안들을 구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유일한 법정 기구가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합의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흡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유럽 기관에서의 사회적 합의 제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앞으로 나서서 뭔가 주도하고 또는 조정하고 혹은 그 집행의 주체로서 나선다기보다는 정부는 이제 틀과 판을 깔아주고 실제로 논의하는 대상들은 이 민간위원장을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혁신에 있어서의 주체들이 즉 이 정책의 수요자들이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개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법률상의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신설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제에 대한 근거 입법에 있어서는 이 정부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입법 연구를 할 때 정부의 발주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 연구는 사실은 저희가 이 자체 발굴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적 합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해관계자 주체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해커톤과 한 걸음 모델에 실제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총 149명이 이제 모집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각 업계의 그룹, 그러니까 기존 산업계, 신산업계 전문가 그룹을 구분을 해서 사실은 인원의 형평을 맞추려고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산업계의 인원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6명, 16명으로 밖에 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시사점도 있었고요. 실제로 설문 문항을 구조를 짰을 때 1차에서는 이제 개방형 형태로 다양한 의견들을 물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언급된 답안지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 타동도 CBR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문건만을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입법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1차에서의 의견들 그리고 2차에서 걸러진 답안지들을 토대로 해서 입법 방향과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발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지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제도의 이제 한계점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여자의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법적 구속력 미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해당 자료들의 그런 객관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표성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각 사회적 합의 제도의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살펴봤을 때 협의체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한 가지 살펴볼 지점이 적절한 의제 리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개진이 됐었는데요. 과연 적절한 의제 리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의제 리더여야 하는가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 있는 자가 의제 리더를 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충분한 시간 확보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자료의 제공의 필요성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합의 진행 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합의 내용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 발언 기회에 대한 불공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 합의 내용의 추상성 등등 해서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들이 좀 거의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했을 때 그 합의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다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합의안과 다르게 왜곡된 결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긍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60% 정도가 찬성을 보였고요. 대부분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회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 제도 자체가 합의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제도나 이런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형성이 됨으로써 오히려 논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도 예를 들면 해커톤에서 1박 2일로 끝내는 형식,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안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회차를 늘려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연성 있는 접근이 제도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법 추진 시에 이제 법률 규율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전담 부처라든가 전문기관의 지정, 그러니까 거버넌스적인 측면의 논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제도에서 다뤄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용어 정의의 측면, 그리고 이 투명한 공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전담 부처의 이제 권한을 확보하는 부분, 그러니까 합의안에 대한 이행을 하는 소관 부처들에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해 달라는 측면의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세 가지 입법 방향은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있는 갈등관리기본법 같은 데 담는 방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 제도에 관한 그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규제 특례 제도를 담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 등의 근거를 두는 것인데요. 제2안이 이제 가장 높게 평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2차에서는 해당 1차에서 노출된 내용들을
안건지를 걸러내시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차에서 이제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조문 설계에 있어서 반영될 내용들의 중요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법 취지와 목적 조항과 관련돼서 가장 높게 도출된 것은 이제 합의 문화의 형성과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 대립의 극복과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도 운영의 원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투명성하고 공정성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 관계부처의 권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의제 설정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선정위원회 절차를 둬야 된다는 것이 가장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합의 결정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원 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분명히 도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면 전원 합의자는 이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괄적으로 의결 종족수 형태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결론으로서 입법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규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 조정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입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정부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산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규율 공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입법에 대한 사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정 상설기구 그리고 전담 부처에게 이행력을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 기존의 법률보다는 사실은 신규 법률을 신설을 해서 사실은 실체법적인 내용들을 담는 그런 규범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산업 규제 갈등 조정위원회와 같은 이제 가칭인데요. 그런 상설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현재의 4차 회의처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이 독립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는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런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